안녕하십니까. 컴볼트에서 제품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기입니다. 네, 오늘 저는 진화하는 랜섬웨어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AI 기반의 데이터 보호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백업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복구라고 하는 연구기관의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의 50% 이상의 대응 방안이 데이터의 백업을 통한 데이터 복구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위협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느끼는 CISO의 비율이 64% 이상이다 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었고요. 2025년까지 사이버 공격을 하나 이상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사가 75% 이상이 하나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사기관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이고요. 이런 사이버 공격은 저희가 운영하는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공격 지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던 레거시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한 시스템들, 그리고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컨테이너 환경도 많이 확장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 환경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죠. 이런 재택근무를 통해서 원격지에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들을 접속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다양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원격지에서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중에도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 사용자의 오너가 사라진 데이터들,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 이런 다크 데이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공격자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과 실제로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갭들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 위협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위협 때문에 기업들은 상당히 비즈니스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죠. 랜섬웨어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랜섬웨어의 감염이 발생을 했었을 때 해결하는 비용으로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가 되었고요. 최근에 그 해커들은 이런 랜섬웨어를 단순히 자신의 기술력 과시나 아니면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 때문에 랜섬웨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공격들을 감행하는 것들도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랜섬웨어로 탈취된 데이터를 공개해서 그 비즈니스에 방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위협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요. 실제로 이런
랜섬웨어의 공격이 발생했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피해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아서 랜섬웨어 이후에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유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컴볼트에서는 이런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5개의 영역은 그 보호 대상이 되는 시스템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온프라미스의 레가시 시스템부터 최근에 쿠버네티스를 비롯한 컨테이너 환경까지 다양한 환경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서 어떠한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보호가 자동화되고 사람의 손을 덜 타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자동화되는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저희 컴볼트는 미국의 NIST라고 하는 국가표준기술연구소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5개의 영역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부분들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잘 구현이 되어져 있는지,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동화된 방식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잘 보호할 것인가, 식별된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영역,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이 사이버 어택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감시 부분, 그리고 이런 어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대응 부분, 실제로 망가진 데이터를 빠르게 복원하기 위한 복구 부분, 이렇게 이 5개의 영역으로 데이터 보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컴볼트는 이런 5개의 프레임워크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백업 앤 리커버리라고 하는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장애가 발생했을 때 DR 사이트나 클라우드 상에서 시스템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디자스터 리커버리, 그리고 민감 데이터나 중요한 기업 데이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e디스커버리나 거버넌스 솔루션, 그리고 이런 데이터 보호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케일업 방식의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 그리고 백업 솔루션과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가 결합된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는 백업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백업 애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데이터 보호 시스템들이 어떻게 잘 구현이 되어져 있고 이상 없이 운영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식별하는 부분입니다. 보안 상태 평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예로 들어져 있는 보안평가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 보안평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의 가장 좌측에 보이는 부분은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구현을 했었을 때 각각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백업 시스템을 접근할 때 예전에는 어드민이라고 하는 관리자 계정 하나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어드민 계정이 계정을 탈취를 당하게 되면 데이터 보호 시스템 자체가 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관리자 계정에 대한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계정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항목으로 나와져 있고요. 이런 각각의 항목들이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구현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손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는 랜섬웨어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백업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에 대해서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에 대한 활성화 부분입니다. 최근에 랜섬웨어는 랜섬웨어에 대한 가장 최후의 대응 수단으로 백업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랜섬웨어가 침입을 하게 되면 먼저 시스템에서 어떤 백업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백업 데이터를 파괴하는 작업들을 먼저 수행을 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작업, 아니면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업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보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백업 솔루션에서, 데이터 보호 솔루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예로 나온 부분들은 백업 저장소 자체가 변형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져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저희 컴볼트에서 보면 랜섬웨어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져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대시보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랜섬웨어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스템이 있다, 저장소를 갖고 있는 미디어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랜섬웨어 프로텍션 기능을 원클릭으로 한 번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손쉽게 확인을 하시고, 그것들이 만약에 미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미비한 부분들을 좀 더 손쉽게 원클릭으로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다음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들, 비즈니스 데이터들에는 상당히 민감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각각 개인의 주민번호나 아니면 패스포드의 번호, 여권 번호라든가 이런 상당히 민감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그 데이터를 생성했던 오너, 생성자가 회사를 뭐 퇴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생성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생성된 데이터가 더 이상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묵혀져 있는 그런 다크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민감한 데이터나 잘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버넌스 솔루션, 이디스커버리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잘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 비즈니스 민감 데이터를 억세스할 권한이 없어야 되는 사용자는 실제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억세스 권한을 회수하는 이런 작업들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가치에 맞게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잘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섬웨어나 사이버 어택에서 백업된 데이터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저장소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백업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세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관리자 계정 하나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 보호 시스템, 백업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백업 시스템들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하나의 관리자가 아니라 각각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에 따라서 자기의 권한에 맞는 부분들을 부여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이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DBA는 자기가 운영하는 DB 시스템에 대해서만 백업 복구 권한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가상화 시스템 담당자는 자기가 맡고 있는 가상화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백업받고 복구하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백업 시스템 자체가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에도 좀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나 프로토콜, 데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업 데이터가 좀 더 안전하게 저장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벌의 백업 데이터를 운영하거나 원격지에 소산 보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업 저장소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지 락이라고 하는 백업 저장소에 대한 안전한 보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섬웨어가 이런 백업 저장소 공간을 함부로 암호화시키거나 삭제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컨볼트는 OS 커널 레벨에서 이런 백업 저장소를 컨볼트 프로세스가 아닌 시스템의 루트나 어드민과 같은 관리자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삭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들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백업 저장소 자체도 특정 기간까지 한번 저장되고 나면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삭제나 아니면 변경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웜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예전에 백업 저장소를 구성을 했었을 때 테이프 장치가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 테이프 장치를 사용할 때는 테이프 장치의 그런 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장기간 보관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기록관 같은 데이터는 장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고 보관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웜 테이프를 통해서 구현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백업 시스템은 테이프 장치에서 디스크 환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디스크 백업본을 원격지에 리플리케이션해서 또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예요. 이런 디스크로 연결되어져 있는 온라인 되어져 있는 백업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웜이라고 하는 Write Once Read Many 형태로 구성하는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백업 데이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보안 쪽에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백업 환경에 대해서도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관리자 계정으로 모든 전체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권한에 맞는 자기의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만 액세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정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어서라이제이션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정들이 탈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센티케이션에 의해서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나 아니면 특정 인증 정보를 갖고 있는 USB나 특정 보안 카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이런 계정들이 백업 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오디팅 기능들,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실제로 그 접속한 사용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어떤 것들을 했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보안 감사에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자체, 데이터 보호 시스템 자체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국의 CIS나 NIST, 스티그와 같은 보안 규정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쓰지 않는 서비스들, 데몬들, 포트들 이런 것들을 다 비활성화해서 좀 더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위치들, 표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에어갭이라는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테이프로 원격지에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부분들이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디스크 환경을 가지고 원격지에 백업 데이터를 복제하는 부분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격지에 복제된 백업 데이터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접목된 개념이 에어갭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백업 시스템에서는 321이라고 하는 백업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21은 3개의 백업본, 그리고 2개의 서로 다른 매체의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원격지 백업 소산본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이고요. 이런 원격지 하나의 백업 소산본을 적용을 할 때 에어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해커가 침입을 했었을 때 백업 시스템에 침입을 하더라도 원격지에 보관된 데이터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어갭 개념이고요. 컨볼트에서는 이런 원격지에 보관된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아예 데이터가 복제가 일어나는 시간 외에는 원격지에 백업 시스템 자체에 전원을 내려놔서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도록 구현하는 부분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한다거나 중간에 프락시 서버를 놓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전송을 할 때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포트만을 사용해서 전송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가 정말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컨볼트에서는 CRC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 체크하는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백업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도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레이드 방식을 구현하는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가 정말 위급 상황 시에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시로 체크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자동화된 백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사이버 어택들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구현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행위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이상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AI,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상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이 예제 화면이 파일에 대한 어떤 이상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이고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실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뭔가 파일에 대한 변경이 많이 발생했다거나 파일이 암호화가 발생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변경이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백업을 했었을 때 백업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백업 데이터가 많이 용량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백업되는 파일 개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이상행위를 감지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파일들이 이런 이상행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밑에 리스트로 그 현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니팟을 제공해서 랜섬웨어나 사이버 어택들이 좀 더 침입했었을 때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허니팟을 침범을 하게 되면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일어났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벤트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정 탈취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하는 그런 접속들이 잘못된 접속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권한이 없는 부분인데도 그 권한을 뛰어넘어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먼저 백업 데이터 자체가 안전하게 백업된 데이터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랜섬웨어가 침입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데이터를 파괴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잠복을 하고 있으면서 천천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랜섬웨어가 잠복하고 있다라고 하면 백업된 데이터 내에도 랜섬웨어가 감염된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복구하게 되면 다시 시스템이 위험 상황에 처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백업 데이터 내에 랜섬웨어가 감염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채취하게 되면 그 백업 데이터 내의 이상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업 데이터가 위험 상황 시에 정말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백업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하려면 실제로 백업 데이터를 다 복구하고 검증 작업을 수행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검증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상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라이브 마운트라고 하는 실제로 시스템의 리스토어 작업을 통하지 않고 백업 저장소 내에서 VM을 기동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백업본에서 클론 DB를 생성하는 부분들, 아니면 파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테스트 시스템에다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연결하고 난 이후에 이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볼트가 제공하는 UI 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검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정말 이상 없이 잘 복구되는지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부분들을 수시로 검증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보안 시스템들을 기업 내에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이런 보안 시스템들과 연동을 해서 백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백업 데이터 내에 뭔가 이상행위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REST API 같은 API를 통해서 연동하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스플렁크라고 하는 SIEM 툴과 연동을 해서 어떤 백업 시스템 내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보안 시스템 내에서 이런 것들이 캐치가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성을 할 수 있는 예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이상 행위가 발생을 했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데이터에 대한 복구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 대시보드에서 이상행위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대시보드 내에서도 개별 파일에 대한 복구라든가 아니면 전체 VM에 대한 복구, 이런 것들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현을 해놨고요.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빠른 내에 복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하면 DR 사이트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데이터를 시스템들을 바로 기동시킬 수 있는 디자스터 리커버리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손쉽게 자동화된 형태로 복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개별 데이터를 복구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안팀에서 어떤 데이터가 침해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백업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컨볼트가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식별, 보호, 감시, 대응, 복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세스먼트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어세스먼트 링크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호 환경들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컨볼트에 대한 소개 부분을 2장 장표를 넣었으니까 저희 컨볼트가 평가기관에서 상당히 좋은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백업 벤더이니까 한번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